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오늘 주목 이 사람 시간에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혜경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올해로 벌써 16번째를 맞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어떤 영화들이 선을 보일지, 또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함께하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건강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있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주목 이 사람 시간입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요일인 29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합니다. 올해로 벌써 16번째 열리는데요. 여성영화제가 진행된 지난 16년 동안 여성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올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혜경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자주 보시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보세요? 한 달에 한 주말마다 보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어떤 영화 보셨어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 영화를 많이 봤죠. 예. 준비하느라고요. 그러셨구나. 한번 훑어봤죠. 그동안 여성운동 줄곧 쭉 앞장서 오셨는데 영화제 위원장은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요? 1997년에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여성의 시각으로 문화예술을 제작해야 되겠다, 기획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는 꽤 오래됐고요. 네.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강화됐고요. 네. 돌아와서 여성 민우회 활동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네. 이제 우리 친구 선배들이 여성운동 단체 만든다. 그래서 네. 문화 파트를 맡아달라. 그래서 그거 한 제가 몇 년 하고 네.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금 달라요. 네. 문화예술을 그 당시만 해도 많이 도구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저도 뭐 기꺼이 도구적으로 여성운동에 이제 봉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좀 계기가 있었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일단 후배가 너무 뭐라 그럴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봉천동에서부터 충정동까지 차비가 없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당시 활동가들한테 이제 활동비가 안 주어지니까 예. 여성이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려면 최소한의 정주영 씨든 뭐 그 사람이 예. 누구든지 간에 기본적인 돈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로로 가자. 예. 그래서 상업 하여튼 표를 팔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다행히 첫 번째 작품부터 떴는데 네. 세 번째 작품 연극이 안 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했죠. 네. 그래서 20대 매체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영화제를 95년도부터 기획해서 97년도 문을 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성영화제 산 증인이시네요. 그 영화제하고는 별개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네.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으십니까? 너무 많죠. 영화를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영화제를 하게 된 계기는 마를린 고리스의 침묵에 대한 네. 의문 네. 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한마디로 네. 충격이었어요. 대사가 그렇게 많은 작품도 아닌데 네. 옷가게에서 어떤 여자가 옷을 훔치자 그 망신을 줍니다. 점원이. 네. 여자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쫙 몰려들더니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이 분노, 침묵 속에서의 이 분노, 법정에서도 대답하지 않는 이 분노의 실체가 무엇일까? 네. 아주 카메라 웍도 압도적이고 감독의 시선과 그 영화를 끌고 가는 힘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 만들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여성 영화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기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때 영화제 붐이 일어나면서 국내에도 많은 영화제가 생겼다가 또 일부 영화제도 없어지기도 했는데 서울국제영화제는 계속 그 여성 영화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영화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대한민국의 영화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웃죠. 네. 그런데 여성 영화제는 실제로 그 국제 영화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국제 영화제 중에서 네. 민간 영화제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지자체 영화제죠. 예. 그러니까 시의 보좌가 어마어마하죠. 시의 홍보 사업이기도 하고 시의 이미지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저희는 이제 민간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해 오는 이유가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염원, 객관적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게 필요하다. 예.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신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과제가 예.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영화제 중에서 관객 충성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사실 바깥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네. 관객들이 매진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지난 97년에 제1회가 개막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의 삶 많이 변했죠? 많이 한편 변하고 또 많이 안 변하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 많이 변했죠. 예.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같고 그리고 주체적이 된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결혼을 순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혼율도 굉장히 그렇죠. 높고 싱글 여성도 많은데 그것이 여성운동의 덕만은 아니고요. 다른 문제, 신자유주의 문제, 여성들의 오히려 고달픔 때문에 네. 사랑하기도 힘들고 가정을 가지기도 힘든 살아남기 힘든 현실 속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에는 그래도 사회 진출 면에서 여성들 사회 진출이 많이 늘지 않았나요? 16년 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위기가 되면 혹은 남성들이 아직도 많이 특히 인터넷에서 보면은 예. 여성들에 대한 비하와 분노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쉽게 분노의 대상을 누군가 정해서 네. 이렇게 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표적 삼았듯이 또 우리가 때때로 북을 그렇게 이어가듯이 또 종교인들이 또 종교 아닌 사람들을 활용하듯이 네. 그런 식의 문제들이 젊은 남성들이 이제 직업 구하기 힘들고 살기 힘들면 너희들 여자들이 많이 밖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네. 식의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쉽고 네. 가장 유치한 또 정치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 분노를 어떤 일정한 곳에 표출하게 하는 방식.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위치가 여성운동이 굉장히 지금 그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짜기가 힘든 것이 피해자 여성도 많지만 한평 유리천정을 뚫은 여성들도 제법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해자 여성들에 대한 하층민 여성이라든가 스웨덴 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그다음에 함께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또한 굉장히 성숙한 자세로 여성들이 피해자적 자세를 넘어서서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저는 이번에 세월호 보면서 이제부터 여성들이 살림하는 정신을 네. 사람을 살리는 일 전체로 바꿔야 된다. 근데 전 이제 이 생각이 조금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국제 여성 영화제 네. 얘기를 하다가 여성 문제로 조금 네, 샜습니다만은 네. 그동안 16년 동안 네. 영화제 쭉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소개했던 영화들 중에 좀 생각나시는 거 또는 분위기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습니까? 생각나는 영화는 참으로 많고요. 네. 전 마를린 고리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유럽 감독들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예. 뭐 한국 영화 중에서는 임순례 감독이나 변영주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예. 편이고요. 그밖에 뭐 어느 아프리카 영화 뭐 여러 가지로 신선하고 좋은 게 많죠. 예. 그런데 처음에 여성 영화제는 일단 여성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일단 우리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감각, 취향을 표현하자. 그러니까 기존의 상업 영화에서 만족할 수 없던 것, 영화의 다양성을 혹은 등장인물 여성 캐릭터의 다양성을 기하는 여성 영화제가 저는 공헌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 네. 감독들의 진출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자신감, 자기 긍정 이쪽에 많이 했습니다. 네. 스픽 아웃 해라 우선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대 여성들 간에 서로 연대하는 것 중시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성찰적인 분위기로 네. 많이 강화하고 그다음에 시야를 남성 감독들한테도 한편 좀 넓힙니다. 네. 여성 감독들이 영화계에서 적으니까 거기를 많이 등장하고 많이 소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남성 감독들도 여성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오픈 시네마라는 섹션을 통해서 네. 영화를 하게 하는 게 그렇군요. 지금 벌써 꽤 됐습니다. 개막 작품이 그녀들을 위하여인데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작품은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네. 그로바 비치라는 작품으로 황금 곰상 혹은 평화 영화상 뭐 등등 많은 상을 받은 그러한 작품이에요. 네. 그 감독의 작품인데요. 네. For Those Who Can Tell No Tales라는 작품으로서 호주 실제로 이제 이번에는 감독이 여성영화제 못 오고 네. 영화 배우가 오는데요. 배우는 호주 분이고 굉장히 말씀을 아주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호주의 연극 배우가 이쪽 크로아티아 지역으로 갔는데 관광객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상하게 잠을 못 들고 네. 그러면서 관광객의 시선으로 그 크로아티아를 봤을 때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감이 오는 거죠. 촉이. 네. 그래서 거기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가서. 그랬을 때 봤던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들이. 전쟁 기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제대로 애도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낱낱이 하나하나 네. 파헤쳐가는 그런 과정인데 꽤 화제가 됐던 네. 작품이라고 합니다. 베를린에서도. 그렇군요. 네. 그 전쟁으로 인한 그런 참혹한 상처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희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상갑이기에도. 우리나라만큼 전쟁이 많았던 나라도 참 드물죠. 네. 일제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한테도 큰 상처인데요. 네. 그때 정신대 문제를 다루었던 그 할머니들 아직도 많이 생존해 계시고 네. 일본이 제대로 사과는 아직은 안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래서 지금 변영주 감독이 꽤 오래전에 네. 90년대입니다. 낮은 목소리라는 작품 시리즈 네. 7년 동안 그 정신대 할머니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네. 변영주 감독이 아주 풋풋했던 시절에 만든 영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그녀들을 위하여 우리 개막작으로 선택을 하면서 네. 갑자기 그 특별 섹션을 바꿨습니다. 네.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시리즈로 하자.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왜 우리나라에는 신들러 리스트 같은 작품이 없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요. 이렇게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들도 관객들도 이거 잊혀졌구나. 이 작품이 너무 오래됐는데 좋은 작품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새로울 거다.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 3부작을 저희가 하기로 했죠. 이번 영화제에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영화 또 놓치면 안 되는 영화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번 영화제에서요. 네. 그 핀스터월드 독일 작품 지금 그녀들을 위하여 네. 낮은 목소리 또 독일에서 온 뭐 핀스터월드 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뭐 이런 작품들 다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모레부터 근데 이제 전부 예. 다 좋아요. 그리고 어부즈 오브 위크니스 이거는 또
한국의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논란적인 작품이죠. 로망스라든가 이런 거를 했던 이자벨 빅베르 이번에 오신다 그러다가 못 왔는데요. 그 까트린 브레아 작품이고 또 프로파간다가 영화를 덮쳤을 때는 굉장히 코믹한 작품인데 북한에서부터 영화 프로파간다 다큐멘터리 기법을 배운다고 하는 너무 웃기면서도 가슴 아픈 뭐 그러한 식의 그 북한이 나오니까 우리가 너무 희화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의 거리두기를 하고 볼 수밖에 없는 작품이죠. 그리고 너무 미국의 유명한 그 여성 운동을 했던 시인 앨리스 워커의 진실한 아름다움 이 작품도 다큐멘터리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호텔 뭐 자이세텐스타임 미량 어떻게 다 하나하나 다 주옥 같아서 그 여성 영화제라고 여성 관객들이 특별히 많나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1회 때는요. 한 97%가 20대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기 그런 것이 안 잊혀지는데요. 그래서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남성들이 젊은 남자들이 젊은 그 대학생 많이 같이 오는데 한 30% 넘어요. 그리고 정년퇴직한 남성들도 꽤 오십니다. 그렇군요. 모레부터 이제 영화제가 시작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화제 어디 가면 영화를 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디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차역 신촌역 메가박스에서 하는데요. 저희 www.wffis.or.kr 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5월 29일 목요일부터 6월 5일까지 합니다. 그렇군요. 6월 5일까지면은 뭐 한 일주일 8일 정도. 그렇군요. 보통 어차피 영화를 보려면 요금도 내야 되잖아요. 일반 영화하고 똑같습니까? 좀 싸죠. 아무래도 공공문화적 성격이 강하니까요. 그렇군요. 한 6천 그렇지만 원이면 지자체처럼 지원받는 데도 없는데 그렇게 싸게 하셔도 뭐 나중에 똔똔 저희 지자체 지원 받아요. 받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들하고는 규모가 좀 다르죠. 아무래도.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데는 어디예요? 아무래도 관광부 영상진흥위원회 쪽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기업 후원, 그다음에 여성영화제는 좀 유별나게 개인 후원들, 개미 회원들이 후원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영화제 하면 축제같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은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영화제라고 하는 것은요.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합니다. 소통과 이해. 그러니까 영화 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만든 감독들을 초청하는 게 또 영화제의 특징이고요. 영화 감독이 정 못 오면은 관련 문화예술인들이나 영화 전문가들이 또 와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식의 토크 테이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 토론도 있고 국제 심포지움도 있고 너무나 많아서 여기다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파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런 내용을 자세히 볼 수는 있겠군요. 사랑과 쟁점이라는 라운드 테이블도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의 폴레믹스의 주제가 사랑과 쟁점이고요. 영화제 전체 주제는 각양각색 99%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99%라는 것, 세계를 지배하는 1%와 이제 99%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얼마나 다양하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한번 영화제 가서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혜경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 Kim입니다. Let me introduce you to Mr. Kim. Let me introduce you to Robert Downey Jr. 파티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의 사람들 소개할 때 Let me introduce you to 누구누구 표현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문화적인 차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같은 공간 차지하면 서로 소개한다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소개를 하지 않으면 무례, rude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한국인 친구랑 신촌에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아는 친구와 마주쳤어요. 저는 악수해야겠다 하고 준비했는데 둘이서만 얘기하고 저를 소개 안 시켰어요.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나중에서야 문화 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So, 미국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시면 꼭 소개해드려요. Ok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제주도와 서해안 지방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낮 동안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전국적으로 영향을 준 황사가 오전까지 서해안과 제주도에 남아있다가 사라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낮 동안은 전국이 맑은 날씨 속에 다시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40대 가장이 10년 가까이 여성 9명을 성폭행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45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부터 9년 동안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다세대 주택 1층이나 지하방에 몰래 들어가서 18살 A양 등 9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 서울 가련동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로 쓰는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 유병헌 회장의 도피를 도운 신도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젯밤 구원파 신도 변모 씨 부부와 추모 씨, 한모 씨 등 4명에 대해 범인 은닉,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건강상담실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은 우리 CT병원 최은 과장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점점 늘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되게 다 알고 계시면 이제 종아리 쪽에 이렇게 파랗게 힘줄이 튀어나왔다 이렇게들 얘기하시죠. 그래서 네. 이렇게 그냥 육안적으로 보셔도 정맥류 이제 눈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 정맥류는 피부 밑에 가느다란 표제 정맥이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커져서 이렇게 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힘줄로 오인하시는 경우 있지만 사실은 정맥 혈관이 늘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병은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뭐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많이 발생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서구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관이 전체적으로 원래 좀 약한 것으로 선천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발병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맥이 구조를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정맥류가 생기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동맥은 심장이 짜주는 힘에 의해서 그 동력을 얻어서 전체 순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맥은 사실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말초에서부터 혈액을 끌어모아서 심장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동력을 어디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느냐, 또 혈류를 한쪽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맥 내부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막은 한쪽으로는 열리고 반대쪽으로 혈액이 흐르려고 하면 이 판막이 닫히는 그런 네. 원웨이 밸브라고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는 그런 밸브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혈액이 흐르려고 할 때 심장 쪽으로 일정하게 가면 제대로 흐를 수 있지만 반대쪽으로 만약에 다시 다리나 사지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장 쪽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걷거나 다리를 움직이거나 특히 이제 그 하지 쪽에 그런 근육을 많이 수축을 하시면 이 근육들이 이렇게 혈관을 밑에서부터 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쭉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 혈액들이 다시 중력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걸 막아주게 밸브가 작용을 하고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심장 쪽으로 끌어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의 근육을 사실 저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정맥 순환에 중요한데요. 오랜 시간 지속해서 서 있다든지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그 압력들이 사실은 정맥 내에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맥 벽이 약해지고 판막이 아예 망가지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들이 거꾸로 밑에 다리 쪽으로 저류가 되고 그렇군요. 이렇게 돼서 이제 정맥이 늘어지게 보이게 되는 것이 이제 정맥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원인으로 오래 서 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든 아무튼 다리 쪽에 표제 정맥의 압력이 높아진다면 예. 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비만해서 순환이 좋지 않으신 것도 예.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셔서 제2의 심장을 움직이시지 않는 경우, 예. 그다음에 흡연을 같은 혈액 순환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래에 사실 오히려 나이 많은 분들의 병이라고 생각했던 정맥류가 20대 젊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원인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 몸을 꼭 조이는 옷들. 그래서 예.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스키니라든지 또 레깅스, 부츠 같은 그런 것들이 예. 전체적으로 다리를 압박하면서 혈액순환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 몫을 한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원인들 이외에 또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무너진 평발하고 예. 부정렬 증후군으로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꼬이게 되면 이런 예. 혈액순환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원인이 또 한 가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도 이제 좀 보실만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 정맥류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일단 다리가 쑤시고 아픈 증상들. 그래서 네. 이제 대개는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시고 뭐 아린다든지 쑤신다든지 하는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시면 증상이 더 심해지실 수 있고요. 예. 주무실 때, 그러니까 밤에 새벽녘에 종아리가 저리거나 아파서 갑자기 잠을 깨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육안적으로 보기에는 종아리 피부 쪽을 이제 제일 많이 보이는데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진행되면 그 소위 우리가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보는 이렇게 뱀이 기어가는 것 같아 네. 보이는 그런 정맥류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요즘 같이 컴퓨터 때문에 많이 앉아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2의 심장을 정말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치료 방법이 특별하게 있나요? 치료는 일단 하지 정맥류는 아주 초기에는 사실 이런 핏줄 자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프시다든지 우리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일단 다리를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으셨다면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증상이 완화되도록 붓기가 빠지도록 일단 하는 게 좋겠고요. 그 이상의 상태면 일단 그 발목을 움직이셔서 종아리 근육을 좀 계속 움직여 주시고 걷는다든지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압박 스타킹은 발등에서 이제 무릎이나 장단지까지 처방에 의해서 어느 길이로 할 건지 처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그 스타킹을 착용을 하면 이 스타킹은 발목 부위의 압력이 높고 위로 갈수록 압력이 약하게 되어 있는 특수한 스타킹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압박 스타킹과 약간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압력을 짜주는 것으로 해서 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걸으시면 혈액순환이 오히려 증진되는 그런 상태를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압박 스타킹이 한 종류가 아니겠어요? 종류가 여러. 네, 그래서 이제 길이도 여러 가지고. 네, 길이도 있고요. 요즘은 색도 사실은 조금 뭐 흰색도 있고 살색도 있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엇보다 압력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방용으로 쓸 수 있는 조금 낮은 압력의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높아서 정말 정맥류가 생겨버린 분들한테 치료용 목적으로 쓸 때는 압력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 압박 그런 거는 그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나요? 예방용 정도는 살 수 있으시고요. 예방용은. 예. 근데 이제 치료용은 사실은 좀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뭐 약물 치료라든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네, 근래에는 이전에는 사실 수술 방법이 굉장히 그 거창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에를 전부 다 드러내는 수술을 사실 그 정맥 자체를 다 훑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근래에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약물을 이용한 경화요법 같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정맥류가 생긴 그 정맥 안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경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광섬유를 넣은 상태에서 레이저를 발산해서 그 병든 정맥을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안 되고 볼펜 굵기 정도 이상으로 굵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진짜 수술적인 요법을 해서 이 혈관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치료 거기까지 단계까지 가기 전에 막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예방은 일단 저는 이제 종아리 근육 또 하지의 근육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심장이기 때문에 다리를 많이 움직이시고 걷고 움직여 주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혈액 순환을 당연히 도울 거고요. 그리고 이미 생겨 있는 일부분 아주 그 경미한 정도라면 그런 정도에서도 일부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좀 보고 좀 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종이 이미 생겨 버리면 그것들이 그 혈액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혈관 밖으로 나와
나와서 이제 주변 조직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부종이 일단 생겼다면 부종을 빨리 제거하는 쪽으로 해서 올려놓는다든지 압박 치료기 같은 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만이 되면 뭐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하재 정맥류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적당한 체중 유지하셔서 그것이 이제 압박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최근 그 늘어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옷을 입는 습관을 사실은 네.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헐렁헐렁한 걸 입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조이는 옷 같은 것을 네. 입으셨다면 좀 빨리 벗고 이제 쉬는 시간을 좀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문자인데요. 5728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부인이 하지 정맥류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병원도 꾸준히 다니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계속 서서 일하다 보니까 더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합병증은 없을까요? 시중에 판매하는 다리 안마기를 사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아마 부인께서 그 마트에서 이렇게 계속 서서 근무하시는 네.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 모양인데 네, 이런 아무래도 계속 서서 일하는 게 좋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자세로 네. 고정적으로 서 있으신 게 많이 좋지 않고요. 그렇군요.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이제 거기에서 좀 움직이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눌러주는 힘만 조금 있어도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시켰다 하는 그런 운동도 도움이 될 거고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네, 그래서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당겨졌다 놨다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근육을 눌렀다 놨다 하면서 혈관 자체를 눌러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합병증 네. 말씀은 그 상태로 계속 두고 좋아지지 않는다면 사실 합병증 생깁니다. 그래서 네. 그 고인물이 썩듯이 저류가 네. 된 혈액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더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진짜 피부 괴사가 오는 그렇군요. 그 피부가 일종의 썩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심한 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더 막으셔야겠고요. 발목을 계속 움직여요. 네, 움직이면서 천천히 이렇게 발목 운동도 하시고 네. 이렇게 고정된 자세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요. 다리 안마기가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물어보죠. 근데 이제 다리 안마기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근육을 주로 두드리는 종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부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육을 두들기는 정도 가지고는 사실 좀 미약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압박 치료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중에 나와 있는 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신데 압력을 되게 이제 가정용은 압력이 약간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용하실 수 있다면 뭐 써볼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다리가 잘 붓습니다. 다리에 핏줄도 좀 튀어나온 편이고요. 이런 게 하지 정맥류 맞나요? 평소에 늘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인터넷에서 파는 압박 스타킹을 신어보라고 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덜 붓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인터넷 압박 스타킹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먼저 이런 인터넷에서 파는 압박 스타킹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네, 이게 이제 압박 스타킹이 어떤 용도로 됐느냐를 좀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탄력해서 탄력만 높여놓은 것은 사실 그 압력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거의 동일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치료 용도의 목적으로 또는 예방 목적으로 나온 것들은 압박 자체가 밑에하고 위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어보면 느낌이 확실히 틀리시죠. 그래서 그렇군요. 밑에가 상당히 조이는 느낌이 들고 위로 갈수록 조금 느슨하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신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만 신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밑에서부터 압박 스타킹 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고서 또 걸어야 돼요. 압력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걷는 것이 나쁘지 않으시니까 그대로 걸으시면서 혈액을 위쪽으로 자꾸 올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3335번. 자반증이란 병과 하지 정맥류 쉽게 감별할 수 있는지요? 네. 쉽게. 자반증이 뭔가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혈관이 터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부위를 눌러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맥류는 혈관이 터진 건 아니고요. 늘어나 있기 때문에 누르면 색이 없어지면서 그 혈관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눌리고 정맥류는. 없어지고요. 예, 정맥류는 네. 그렇고요. 자반증의 경우는 이미 혈관 밖으로 그것이 나와 있거나 이렇게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러도 네. 그 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안적으로도 또 눌러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는 걸로 네. 구별이 가능하겠네요. 예. 예. 다음 사연입니다. 3529번인데요. 얼마 전에 딸의 다리를 봤는데 종아리 뒤쪽에 핏줄이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애가 자주 다리를 저려 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굽이 낮은 거 신으라고 하면 오히려 굽이 낮은 게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무직이라 매일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음식이나 운동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하지 정맥류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높은 신발에 종아리는 움직이지 않고 종아리 근육들이 이렇게 되면 더 짧아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 되고요. 또 계속 앉아 계시고 네. 정맥류를 위한 모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신발은 굽이 낮은 게 좋습니까? 근데 이제 낮다고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물론 이제 높아서 종아리 근육을 많이 안 쓴다면 낮은 게 난데요. 네. 근데 낮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아주 플랫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얄팍한 것도 있죠. 것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더 좋은 것은 그 신발의 아취가 충분히 받쳐져 있는 신발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부의 분들은 차라리 하이힐이 돼서 아취가 높아지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만 요즘 말하는 키릴 정도 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이걸 포기 못 하시겠다면 종아리 근육을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네. 움직여 주시고 압박 스타킹도 가능하면 착용하시고 네. 걷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40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50대 후반입니다. 몇 년 전부터 몸 아랫배 부위에 진동 같은 게 울립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낭심 어느 부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동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요거는 하지 정맥류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네. 아랫배 부위에서 진동 같은 게 느껴진다는 얘기인데요. 아랫배 부위요. 지금 이제 낭심 쪽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낭심이나 그 주변 부위에도 사실은 혈액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쪽에도 약간 정맥류 같은 그런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지정맥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정맥이 이렇게 저류가 돼서 혈관이 마치 우리가 종아리에서처럼 이렇게 많이 우려리 되듯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한다면 혹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박동을 타고 그런 느낌이 예. 혹시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한 검사가 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최은 과장님과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헤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주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웰메이드가지요.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첨조.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